안녕하십니까. 초로쌤의 서예교실 초로 이웅구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이렇게 만나서 즐거운 서예 시간을 갖게 된 것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글씨 쓰는 것 생각하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도 부족한 거 천지입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글씨 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열심히 쓰다 보니까 이만큼 쓰는 건데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달란트도 많고 잘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예 시간 만나서 다시 또 공부하게 됐으니까요. 저도 하는 서예인데 여러분이 못 하시겠어요. 오늘 한번 즐겁게 한번 서예 시간에 빠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가, 고, 구를 한번 써보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가자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점이 이렇게 중간에 오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에 저희도 학생 시절 때 보면요. 얘가 그때는 시를요 많이 쓰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시 쓰면 그 시어 우리가 뭐 체가 그냥 그때는 연필로 쓰는데 뭐 시어체다 뭐 그러면서 썼어요. 근데 그때는 폼 잡느라고 어떻게 썼냐면요. 한때 유행이었죠 이게. 그때 뭐 바지 나팔 바지 입고요. 그냥 엉덩이 딱 달아면서 그거 진짜 불편한데 그거 입고 폼 잡고 다녔던 적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글씨도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어떤 게 유행했었냐면 점을 갖다 여기다 찍 이런 게 아주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참 이게 그게 습관이 돼서 지금도 뭐 저를 비롯해서 서예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저렇게 위에 갖다 찍는 분들이 더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가운데다가 여러분 가운데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 가짜. 야 이제 가짜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밑에다가 그냥 받침만 집어넣으면 돼요. 받침만. 예를 들면 집어넣으면 기역을 넣으면 각이 될 것이고 니은을 넣으면 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이응을 넣으면 강씨가 될 것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가짜 하나를 못 쓰면요. 가짜를 하나 못 쓰면 다른 글자 잘 쓸 수가 없지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삐뚤어서 어떻게 이렇게 우선 하면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본형 글자를 잘 써야 여기서 파생되는 글자를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는 뭐 이거 길러보고 싶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개도 길러보고 강아지, 애완견, 반려견 많이 기르거든요. 이렇게 모든 글씨가 여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가짜 하나 잘 쓰는 게 한 잘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수십 잘 잘 쓰는 거예요. 또 개자도 있잖아요. 개자 또 밑에 또 뭐 받침 넣으면 또 글씨가 되기 때문에요. 우리 세종대왕님이 진짜 너무 쉽고 재밌게 우리 한글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 글자 하나 쓰는 거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글자는 고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자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이 고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보면 이 기역은 직각으로 써야 되고요. 여기 기를 이렇게 맞추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을 찍는데요. 어느 분들은 또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찍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꾸 여기다 갖다 이렇게 찍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이걸 변화를 줘서 뭐 캘리를 하시거나 뭐 해서 또 뭐 미적 감각을 찬다고 해서 숙달된 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변화를 주면 또 다른 맛이 나기도 하거든요. 또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기본형에 충실하게 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지나가는 닭이 다 모이게 생겼습니다. 고고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먹이 주는 줄 알고 다 올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시골에 보면은 닭이 병아리 이렇게 품고 알을 품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깨서 나오면 그 병아리 끌고 다니는 그 암탉이 그렇게 보기 좋았거든요. 지금은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한테 서예 배우시는 분이 그 고원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지금 87세 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늘아래 촛동네라고 거기 사시는데 그분은 진짜 지금도 닭을 그렇게 먹인다네요. 닭이 놔두면 산속에 가서 있다가 저녁 때문에 내려오는데요. 어디다 알을 낳는지 모른대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이 엄마 닭이 알을 까가지고 있잖아요. 병아리를 10몇 마리씩 데리고 내려온대요. 그런 걸 보시고 사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고 건강하시겠어요. 하늘 아래 촛동네 사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분이 지금 79세 때 서예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8학년 되셨네요. 근데 지금도 열심히 하시고 그분 댁에 가면 이렇게 그 작은 방에다가 제가 써준 책번 걸어놓고 매일 쓰신대, 매일. 얼마나 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진짜 그런 분은 아무도 못 이기는 거예요. 오늘 고자 쓰다 보니까 그분 호는 고원님이시니까 또 고자가 또 나오네요. 여러분 이 고고 그래서 또 그 병아리 옛날 깨서 나오는 그 암탉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온 동네 닭이 다 모이게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잘 쓰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 여러분 이응 배웠잖아요. 그럼 공짜 쓰고 있으면 어떨까요? 이걸 너무 넓게 쓰면 안 되겠죠? 이게 너무 넓으면 공짜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좁게 쓰는 거죠. 조금 좁게 씁니다. 이렇게. 자, 좁게 쓰고서 이 가운데다가 이거 진짜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 금방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이거 밑에 받침만 집어넣으면 글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내서 또 써보면 좋겠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고무렵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음식이 나왔냐면 여러분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때 나온 게 라면입니다. 라면 라면 쉽게 못 먹습니다. 돈 있어야 라면을 먹죠. 그럼 그때는요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이제 기른 닭이 알을 낳잖아요. 그 알을 먹질 못해. 그 알을 몇 개 가지고
가게 가지고 가서 그 알하고 다른 거고 물물 교환하듯이 바꿔서 먹고 그랬던 때거든요. 그 여러분 또 어유 그럼 이거 서희 선생님 이거 뭐 80은 됐나 보다. 80은 안 됐습니다. 50은 넘었고 100살은 안 됐습니다. 근데 이거 라면을 한번 먹어봐야겠는데 라면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을 궁리한 게 제가 뭐 IQ도 별로 안 좋고 뭐 무슨 궁리를 했겠어요. 아프다고 학교 안 간다고 아파서 학교를 못 간다고 결석을 했어요. 아파 죽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거 장남 하나 잘못되면 죽일 것 같으니까 저게 왜 아프냐 저기 건강하게 왜 아프냐 그래가지고 뭘 먹고 싶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듣고 싶은 게 그거였는데 뭘 먹고 싶냐 그래서 그 아파 죽겠는데 그걸 조금 참아가지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바로 라면 먹고 싶다고 바로 라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가가지고 그냥 가서 뭘로 바꿔왔는지 가서 S라면을 가져왔어요. 이게 라면 많이 먹으면 S라인은 안 되지만 라면 이름은 하여튼 S라면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 그 두 개도 아니고 하나인데 거기다가 그냥 집에는 계란이 있었거든요. 거기 그냥 달걀을 집어넣고 그야말로 파성성 계란탕이죠. 그거 집어넣고 해가지고서 그거를 끓여다 줬는데 그 라면이 먹고 나서 그 다음날은 학교를 갔죠. 그거 먹고 싶어서 그렇게 깨를 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바쁘십니까? 여러분 괴롭죠? 일하는 것도 괴롭고 힘들어. 또 어느 날 괜히 이유도 없이 슬퍼. 아파요 또. 저처럼 라면 먹고 싶어서 아픈 것처럼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핑계를 대냐면 그렇기 때문에 글씨 못 쓴다는 거죠. 붓글씨 이거 바빠 어떻게 써. 너무 힘들어 괴로워 이렇게 핑계대면서 이 붓을 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붓을 놓을까봐 제가 라면 얘기를 한 겁니다. 꾀를 내면 안 됩니다. 서해는 이래서 도를 닦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고 뭐 슬프고 아프고 뭐 해도요. 괴로워도 이걸 글씨를 계속해서 간다는 거. 이거 도 닦는 기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씨를 쓰는 거죠. 여러분 이거 몇 강 하다 보니까 여러분 슬슬 힘들고 짜증나실 때가 됐어요. 그죠? 이거 진짜 언제 되나? 이러면서 짜증날 때 그러나 지금 언제까지 써야 될까? 계속 할까? 이게 뭐 해서 뭘 하냐? 뭐 또 옆에 있는 사람은 또 하지도 않으면 그냥 야 그거나 배워서 뭐 하냐 그러거든요. 아니거든요. 그거 해봐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너무 조급하면요. 결국은 그 궁핍함에 이른다고 하는 거죠. 부지런한 사람은 항상 풍부함에 이를 것이고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뚜벅뚜벅 걸어가시면 분명히 명필 되십니다. 오늘부터 글자 연습 이게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해보시자고요. 여러분 틀림없이 잘하실 수 있어요. 다음에는 구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자 써보겠습니다. 이 구자입니다. 요것도 요 넓이만큼 여러분 요것도 그렇게 따라간 거죠. 요것도 그죠? 그리고 요거 거의 끝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은 요거 가로획의 중간쯤에서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자.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요걸 왜 실수했냐면요. 야, 이거 열심히 쓰는 여러분한테 요거라도 선물해야 돼서 이거 고구마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고쳐 쓸 뻔했습니다.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자, 고자. 그럼 이건 아까도 써봤지만요. 고자고 요거 쓰고요. 이거 지금 사실 구자 쓰는 데인데 뭐 마자는 어떻게 쓰겠어요? 마자는요. 그냥 우리가 미음 배운 대로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으시고 그죠? 이 가운데 이게 지금 이제 이거 먹고 싶은 고구마도 되는 거잖아요. 이 글씨가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구자 쓰는 건데 자꾸 고구마 생각이 나네요. 자, 구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로획에서 이 점이요. 너무 많이 떨어져도 안 되고 너무 붙어도 좀 그래요. 예를 들면 근데 점을 여기다가 찍으면 이건 제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멀리 떨어졌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바짝 와야 되겠죠. 그리고 또 너무 또 쓰다 보면요. 요걸 또 여기다 갖다 이렇게 또 하면서 이거 이거 국자를 쓰는데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서 그죠? 여기다 갖다 기억을 넣으면은 뭐 국자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국자를 쓴다는데 이게 또 붙여서는 또 점을 줘서는 좀 그렇죠. 그래서 쓸 때 요거 점도 간격을 좀 맞춰주는 게 좋다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글씨 한번 쓰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쉬운 것도 아니죠. 열심히 쓰셔야만 쓸 수 있는 거겠어요.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언제 많은 글자를 쓸까? 응? 여러분 너무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이 글씨는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배우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우리는 하나하나는 이 글씨 쓰면 그렇게 예쁜데요. 하나하나 쓰면 그렇게 예쁜데 왜 여러 자를 한꺼번에 써놓으면 어울리지가 않지요? 그래서 선생님 글씨는 하나하나 막 쓴 것 같은데 여러 자 써놓으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잘 써서가 아니라요. 그런 게 아니라 글씨를 많이 쓰면은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글자를 많이 써서 나면 숙달된 사람은 글씨가 잘 어울리는데 처음 초보는 한 자 한 자 이쁜데 다 써놓으면 이상하게 안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쓰는 사람만이 글씨의 참맛을 알게 되고 어울림도 알게 되고 좋은 글씨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된장국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된장국. 여러분, 이 된장에다가 끓일 때 보면 된장도 좀 넣고 채소도 좀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끓이잖아요. 거기다 청양고추도 넣고 여러 가지 다 넣습니다. 여러 가지 다 넣는데 이거를 물을 부어서 끓이는데요. 그냥 바로 그냥 푸르륵 끓으면 갖다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금방 끓자마자 갖다 먹으면 아무 맛도 없어요. 근데 똑같은 재료 똑같은 건데 얼마를 끓였냐에 따라서 그 된장국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끓여서 갖다 먹으면 된장국 맛없어요. 근데 이걸 그냥 푹 끓여가지고요. 정말 아주 그렇게 시간을 두고 잘 끓여낸 된장국은 그렇게 구수하고 맛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글씨가 그런 거예요. 금방 써. 이게 왜 안 되냐? 이거 안 되죠. 처음 막 쓰는데 그게 금방 되겠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쓰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거의 희한하게 된장찌개 잘
잘 끓여놓은 그런 고소한 글씨처럼, 그런 맛처럼 그런 맛나는 글씨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한테 제가 라면 얘기했어요. 제가 깨부리고 학교 안 갔다고 그랬잖아요. 라면 먹고 싶어서. 여러분, 서해안 사람들이 아이 바빠, 난 너무 괴롭고 슬픈 일도 많고 이거 뭐 아파, 그러니까 이거 그만둬야지, 또 이걸 해서 뭐래, 이런 그런 마음에 절대 그런 말이나 마음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시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었고요. 여러분 이미 서해인이었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은 이미 나는 서해 선생님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변치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셔서 멋진 글씨 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서해인입니다. 당당하고 멋진 여러분의 삶 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이 서해를 통해서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등을 눌러주시면 더욱 기쁜 마음으로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오늘 되세요. 감사합니다.